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에 의해서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담고 있는 데이터 파일을 보고 우리가 오디오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거 웨이브요. 웨이브다 그러면은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가 있어요.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다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의 음성이요. 목소리. 아 거리면 이제 파장이 그려지죠. 그런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소리를 디지털 형태로 변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샘플링 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그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웨이브라고 해요. 여기서는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가 이제 음성이 됐던 음악이 됐던 각종 효과음 같은 것들 있죠. 그런 모든 형태는 웨이브 형식으로 전부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소리가 저장이 돼요. 실제 소리가 저장되기 때문에 재생은 쉬워요. 근데 용량이 그만큼 큽니다. 요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 이제 크기 계산하는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기 계산하는 공식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샘플링 주기에서 헤르츠 단위로 되어 있는 샘플링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크기, 바이트 단위로 되어 있어요. 요 단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헤르츠고 얘는 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초 단위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 방식, 재생 방식이 이제 모노냐 스테레오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1을 곱하든 2를 곱하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4.1kHz 스테레오 소리래요. 스테레오 소리를 16비트로 샘플링한대요. 그때 이제 10초간 추출을 할 때 필요한 저장 공간은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샘플링 주기라는 거는 헤르츠 단위로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44.1kHz로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헤르츠로 바꿔야죠. 헤르츠로 바꾸게 되면 44100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샘플링 크기요. 샘플링 크기의 단위는 바이트 단위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16비트로 나왔어요. 8비트가 1바이트죠. 그래서 16비트다 그러면 이제 2바이트 얘기하는 거. 샘플링 크기는 2 곱하기 시간은 이제 초 단위로 나타내 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10초라고 그냥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재생 방식이요. 재생 방식은 모노면 1을 곱해주고 스테레오면 2를 곱해줍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스테레오 소리를 이라고 나왔죠.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 1, 764, 000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우리는 샘플링 크기를 바이트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값도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트. 근데 동그라미 1, 2, 3, 4 보기에 보니까 킬로바이트로 나왔다. 킬로바이트로 나왔다. 그러면은 약 1764 킬로바이트 정도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메가바이트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약 1.76 메가바이트 정도가 이제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제 바이트를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를 메가바이트로 나눌 때 1024로 나눠야 되지만 이렇게 수치상으로 계산할 때는 그냥 1000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 1.76 메가바이트 정도, 1.76이요. 1.76 메가바이트 정도다라고 그렇게 정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위 잘 기억하세요. 헤르츠 단위로 계산하고 바이트 단위로 계산하고 초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10초가 아니라 만약에 1분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우리는 여기다가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60초를 곱해줘야죠. 60을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비트 단위로 나오면 이거를 바이트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킬로헤르츠라고 나오게 되면 우리가 헤르츠로 바꿔서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미디라는 거요. 자, 첫 번째 거 이제 미디 하고 나는데 미디는 전자기관의 디지털 신호 가지고 이제 서로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와 전자기관에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통신 규약을 보고 우리가 미디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미디 파일에는 이제 음의 높이가 됐던 길이가 됐던 강약이 됐던 빠르기가 됐던 이런 연주 방법에 대한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우리 전자악기라는 거예요. 악기. 자, 해서 미디 파일은 음성이나 효과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저장이 불가능해요. 저장이 안 되고 연주 정보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정보만 저장되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요. 이 미디 파일은 이제 시퀀싱 작업을 통해서 작성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퀀싱이 뭐냐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음악을 제작, 녹음, 편집하는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가 시퀀싱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16개 이상의 악기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악기들로 연주되는 그런 소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저장해 주는 게 미디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미디 파일이다. 그럼 무조건 전자악기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음성이나 효과음 이런 거는 우리가 웨이브 파일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런 전자악기 가지고 연주한 그런 연주 정보는 우리 미디라는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p3라는 파일이요. mp3 파일은 고음질의 오디오 압축 표준 형식을 보고 얘기해요. 압축이요. 압축해 놓은 형식을 보고 mp3라고 합니다. 우리 mp3는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에 노래 같은 거 다운받거나 하면 전부 다 mp3죠. 이 mp3 파일은 엠팩에서 규정한 엠팩1 압축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CD 수준의 음질을 유지할 수 있고요. 용량을 12분의 1 크기로까지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인터넷 P2P 사이트에서 이제 음악 같은 거 그런 서비스를 받을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파일 형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mp3 그러면 압축 표준 형식이다. 그 다음에 mpeg1으로 압축을 하더라. 12분의 1까지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P2P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FF라는 요 파일이요. 요거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쓰는 게 아니라 맥 OS에서 이제 표준으로 사용되는 그런 오디오 파일 형식을 보고 AIFF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얘는 비압축 무손실 압축 포맷이에요. 그리고 오디오 CD 같은 거 굽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브하고 미디 파일 그 두 가지 이제 비교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특징들 잘 기억하시고요. MP3도 잘 기억하시고 정리하고 지나가세요.